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한 주의 출발인데 시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때 3,000피, 천스닥을 외쳤던 시장인데요. 장중 연저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잘 대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전략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장 초반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낙폭 자체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오늘 하락의 중심에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TP 하이앙 리포트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1%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2,5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쪽은 드디어 바닥을 맞은 걸까요? 오전 한때 600선이 무너지면서 우려를 키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양봉 전환한 이후에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715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 1.29%까지 상승폭을 키웠네요. 자, 장 분위기가 오전 오후 완전히 다른데 온통 파란색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더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 960개, 하락하는 종목이 6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업종별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니까 에코프로 형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특히 제약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왕고래 테마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강한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우리 시장 드디어 반등에 나서는 건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500선을 넘나드는 코스피 변동성 점검해보고요. 독일에서 IFA 전시가 열리죠. AI 가전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건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곧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관련주 영향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캐치 티니핑의 흥행, 투자자들의 마음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 정말 안 좋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점점 더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시장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시장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수적인 대응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 대응할 때 혹시 기준점으로 삼고 계신 게 있어요? 뭐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강력한 거래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역시 거래 대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뭐 외국인도 역시나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또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매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못해도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들어와야 네. 일단 뭐 저점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한다,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600억, 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이 4,8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4,800억 매도하는 거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입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느 네. 정도 방향이 확실히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나서 완연하게 네. 방향을 좀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말라있는 시장입니다. 큰손들이 시장에 기여를 하는지 그 수급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조언해 주셨어요. 삼전은 대체 왜 이럴까요? 오늘 KB증권에서 또 증권사 리포트 나왔는데 TP 굉장히 많이 하향했더라고요. 삼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더 이제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은 이제 가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D램 관련된 부분, 낸드 쪽 관련된 부분에 일단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거는 뚜렷해지지만 속도에 대한 게 조금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분기의 실적 자체를 조금 다운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다운시켰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리포트를 이제 뭐 여기저기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것도 보고 네. KB증권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일단 속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HBM 관련된 얘기는 뭐 시작도 안 한 상황인 것 같아요. HBM 관련된 거는 이 리포트에 자세하게 부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무게를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전반적인 온기 실적으로 그대로 실적이 HBM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 관련된 수주 자체나 그리고 수익성 자체가 전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어떠한 이제 통과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면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움직임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런 보고서와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뭐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HBM을 지속적으로 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는 반등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이 꺾인 것은 아니다. 결국은 속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에서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열리고 있습니다. CES가 상반기에 업계의 동향을 알 수가 있다면 또 IFA는 하반기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결국은 여기서도 AI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IFA가 아시다시피 세계 3대 가전 박람회잖아요. 그래서 1월에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요. 네. 그리고 MWC가 2월에 이제 스페인에서 열리는데 동사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그런 가전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열리는 이제 두 번째 하반기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지를 보는지가 중요한 그런 잣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으로 생활 가전의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 전 가전에 터치 스크린을 탑재를 하면서 네. 결국엔 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전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 독일 내 6개 그 장소에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제 AI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싱크라고 하는 부분을 시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가전의 전원을 끄고 킬 수 있는 뭐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해킹 시도로부터 사용자들에게 이제 보안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보안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홈 컨트롤 쪽 관련된 부분에 플랫폼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가전 제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도 역시나 뭐 싱크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자사 쪽의 디바이스에 이제 탑재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픈 AI 챗 GPT를 동사가 공급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향후에 이제 LG 엑사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동사 다양한 전자제품에 탑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엑사원이 뭐 하는 거냐면 LG 쪽 자체 내에서 만드는 이 LLM 관련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사온이 LG전자와 LG U+, 그리고 LG 등 LG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더 많이 탑재가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신기한 기술들이 현실로 이뤄지는 삼성과 LG의 여러 가지 기술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AI 고점론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여전히 AI 쪽은 그래도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한번 네. 보시면 전기차가 뭐 한 개 모델 정도 만들어졌을 때 보시면 전기차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움직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한 개 모델 나왔을 때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제품이 가전제품에서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향 관련된 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라고 보고 있고, 갤럭시 S24 정도만 스마트폰에서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제품들이 계속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주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오늘 저녁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네. 아이폰 16을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시면 이제 256기가부터 이제 런칭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128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최저 메모리가 256기가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 향으로 자체적인 스펙 자체도 높아질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걸로 이제 결국엔 뒷받침이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뭐 LFDDR 관련된 부분 관련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패키지 기판 쪽 관련돼서도 뭐 FC 플립칩이라고 하죠. FC BJ나 FC CSP 관련된 부분, 뭐 SIP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패키지 기판 관련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자 쪽, 뭐 MLCC나 IC 쪽 관련된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이 관련된 제품들이 네. 탑재돼서 나온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아마 전기차 때와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성장 큰 그림에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소자 기업 등을 주목해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쪽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가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
LPDDR4를 이제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장 초반 때부터 좀 양호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버브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MCU라고 해서 이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관련된 그런 능력을 MCU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탑재를 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가전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기업들을 먼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버브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는 만약에 가전 제품에 대한 더 확대적인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향 관련된 제품들이 더 쏟아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또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이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비만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장 안에서 튀어 오르는 쪽 단연 비만 관련 종목입니다. 오는 10월에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던데요. 네. 관련 이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급증을 했죠. 네.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가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앨런 머스크와 이제 킴 카다시안 등이 이제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체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용 후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위고비와 더불어서 비슷한 그런 약이 있습니다. 싹센다라고 하는 약이 네. 이제 특허가 완료가 돼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복제약 판매 가능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에 대한 수혜와 더불어서 싹센다까지 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싹센다와 위고비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 싹센다는 1회 정도 맞아야 되고요. 아. 하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고비가 엄청나게 좀 경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위고비가 훨씬 더 가격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고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뭐 꺼려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것도 위고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위고비가 10에서 15% 정도 이 체중 감량의 효과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싹센다가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부분,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가 세상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은 뭐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제 질병으로 규정을 할 만큼 비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약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패치형도 있고요, 먹는 네, 것도 있고 그렇죠. 형태가 되게 다양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하나의 이제 수익 모델 원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네. 엄청나게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연초부터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특히나 더 많이 상승을 했었던 쪽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돈이 되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돈이 되는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위고비와 더불어서 싹센다도 관련된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로부터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펩트로는 이제 펩타이드 장기 지속
접속형 플랫폼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비만 신약 개발사와 두 곳과의 물질 이전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전부터 많이 이슈를 받았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대원제약은 주사제 형태의 위고비를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로 앞에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패치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라파스도 역시나 이제 위고비를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패치 체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말씀 주셨듯이 비만주가 엄청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출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결국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얼마만큼 뭐 리스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뭐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좋지만 이 투자를 계속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동아ST를 좀 보고 있고요. 이 네. 회사는 자회사 뉴로보와 함께 이제 개발 중인 신약이죠. 비만 신약 관련된 다수 파이프라인에 접목을 해서 공동 개발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동아ST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만 글로벌 임상 2상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큰 제약바이오죠.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좀 변동성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덩치가 큰 종목, 그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동아ST와 한미약품, 비만주 내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모님들, 자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파산핑, 이 캐츠의 티니핑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굉장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손창현 팀장님은 무슨 핑으로 불러드릴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주식핑으로 불러드리려고요. 네. 주식핑님 관련 뉴스 좀 전해주세요. 예, 제 뭐 관련 이슈 제대로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네. 일단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 사랑의 핫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100만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만을 돌파한 우리나라 국내 애니메이션 그런 뭐 업체가 별로 없다. 그리고 관련된 영화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핫쇼핑에서 나온 이제 티니핑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른들도 보면 좀 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좀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한번 주말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아동용 캐릭터 사업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으로 이 그 IP를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자체 판권 IP를 파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천다이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좀 확대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 관련된 이제 삼지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도 얼마만큼 좀 더 이슈가 되는지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손창현 팀장님 사랑의 주식핑이라고 그런 채팅을 또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너무 재밌어서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애기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들도 요즘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픽사 굉장히 좋아해서 인사이드 아웃 나올 때 더현대 가서 막 굿즈 엄청 사고 그랬거든요. 팀장님은 어때요?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그냥 영화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저조차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조차도 조금 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끔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덜트 애니메이션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넷플릭스 OTT 쪽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덜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덜트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이 유아용보다 이 텀이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슈화라든지 뭐 다른 이제 제품들로의 확대가 유아용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게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유아용보다는 이런 이제 어덜트형 이 애니메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관련된 것도 웹툰으로 시작을 해서 게임과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어덜트 애니 쪽 눈여겨서 지켜보자라고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그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쇼박스가 있습니다. 쇼박스. 왜 그러냐면 이 동사가 이제 사랑의 핫쇼핑에 이 동사가 가져와서 이제 런칭을 했고 개봉을 하는 그런 업체가 쇼박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시장이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영화 투자와 더불어서 제작, 배급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핫쇼핑은 배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월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아마 김고은 씨가 나온 그런 영화도 개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아마 동사가 파묘 관련돼서도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쇼박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업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 볼만한 종목 쇼박스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수익을 또 가져다 주는 종목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넌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 자, 이거 또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이거는 뭐 살릴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연애하다 보면은 다 그냥 나만의 사랑스러운 천사야 막 이 표현을 할 거예요. 예, 그걸 예. 영어로 번역하면 딱 이거 나와요. 그죠? 그런가요? 당신은 나의 천사다. 네,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유엔젤. 네. 살릴 게 없고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너는 엔젤이다, 천사다. 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천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 자, 어떤 회사입니까?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서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아마 네. 이 유엔젤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최근 과거에 이제 이 그 펭수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 펭수라는 게 엄청나게 인지도가 막 쌓이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뭐만 하면은 그냥 테마 열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도 뭐가 됐다.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사실 뭐 펭수에 있어서 뭐 어떤 걸 직접적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 뭐였다. EBS라는 이 EBS와 이 콘텐츠 관련돼 있는 활성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이 유엔젤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쨌든 이 펭수라는 캐릭터 역시도 EBS에서 파생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럼 내나 이게 뭐 EBS라는 이 EBS의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엔젤이 역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파생 이 협약에 따른 이런 실적 증가로서 사실상 과거에는 펭수라는 캐릭터 때문에 반사익 테마주로 좀 엮였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 기업이 소프트웨어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시장 반사익 수혜를 노려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키워드도 그런 관점으로 좀 준비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 기업 유엔젤인데요. 자,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AI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반사익을 기대를 해봐야 돼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자꾸 지금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반도체주들이 뭐 무너지면서 AI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늘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스피도 5천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이 AI 버블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 버블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과거에 코스닥 2000년도 초에 나왔던 닷컴 버블 이상으로 나와줘야 될 게 AI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AI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렇게 지금 자꾸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는 이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 수혜주들의 반사익,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유엔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AI로 엮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뭐 어떤 기업보다도 구글이에요, 구글. 사실 구글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구글 같은 경우가 2012년도 이 당시였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뭐 구글이 뭐 당시에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뭐 최고의 앱으로 선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와줘도 이 유엔젤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을 만큼 사실 유엔젤이라는 기업 자체는 구글과의 굉장히 이 유대관계가 깊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글 같은 경우도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글이 이제 AI 챗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챗봇 제미나이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제미나이. 네. 네, 제미나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제미나이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반사이익 수혜주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다 보니까 구글 관련해 가지고 또 함께 반사익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이 유엔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챗 GPT, 챗봇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챗 GPT라는 게 지금 당장 이런 어떤 뭐 특정 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챗 GPT라는 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로봇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소통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로봇 이 소통에 있어서 기본은 챗 GPT 이런 챗봇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글 반사익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의 이런 AI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 챗 GPT, 챗봇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SK텔레콤이랑 이제 SPC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 사업 동맹을 맺습니다. 사업 동맹을 맺는데
되는데 뭐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뭐 리테일 매장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B2B 솔루션이라든지 아니 뭐 여기에 대한 상품 개발, 마케팅, 제휴 뭐 이런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기업이 제휴를 맺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앞서 얘기했던 챗 GPT라든지 이런 부분이 챗봇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SK텔레콤이라든지 SPC 이 두 기업이 AI 사업에서 동맹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 역량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게 되냐고 하면요. SK텔레콤이 지금 좀 많은 거의 우리가 좀 승부수로 던지고 있는 이제 그 비서, AI 비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AI 비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 기반으로서 지금 이 어떻게 서비스를 연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함께 SPC와 SK텔레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동맹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삼성 관련돼 있어서 지속적인 이 AI 가전용 AI 가전 뭐 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비서 관련돼 있는 시장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이 챗봇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도 결국에는 뭐다? AI 비서로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SK텔레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동맹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유엔젤 같은 경우는요, 이 SK텔레콤의 AI 관련해가지고 AI를 연동할 수 있는 그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지금 SK텔레콤에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사실 뭐 챗 GPT다, 챗봇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 섹터에서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게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올 연말부터 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부터는 이제 뭐 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정부 정책 어떤 정책을 내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나라에서도 지금 뭐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뭐 재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잡아봐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뭐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은 생필품을 많이 구매할 거다, 장난감을 많이 구매할 거다 이런 유아용품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유엔젤 같은 경우 사실상 좀 다른 부분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 과거에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엮일 수 있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출산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저출산이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들이 이제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애초에 집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빠듯한데 자녀를 키우는 부분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어찌됐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대상 해가지고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아 교육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유엔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게 다른 저출산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라든지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유엔젤 같은 경우는 좀 교육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지금 이게 과거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스권입니다. 그냥 지금 상장 이후에 이 기업은 내일이 한 2,000원대를 깨지 않으면은 늘 한 5,000원, 6,000원대를 갔던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놓고 빠진다 하더라도 2,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6,000원, 7,000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박스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 오히려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정말 10,000원, 20,000원까지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 전략을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3,500원 아래로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555원인데 네. 뭐 종가까지 안 되면은 뭐 살 매수하셔도 좋고 오늘 좀 조정 준다고 하면 3,500원 아래로 좀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6,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뭐 한 10,000원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한 7,500원 정도까지 좀 이제 10,000원 가기 전 좀 저항 받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되고요. 손절 가격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위아래 박스를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크게 열어놓으시고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월착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스마트 러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엔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500원 매수가, 목표가는 7,500원 이상, 손절가는 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교육이 좀 필요해. 조금 전에 또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또 바로 교육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좀 다른 교육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골목 식당이라고 이제 백종원 선생님의 그 이제 식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 교육을 막 해줘요. 네. 근데 막 아무리 교육해도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또 먹어보죠. 젠 솔루션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요? 솔루션을 좀 줘야 하는 기업이다. 네. 실제로 뭐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좀 유출을 해볼게요. 띄워주시죠. 자, 엠젠 솔루션. 젠은 솔루션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사실 이렇다고 해서 뭐 솔루션이라고 보면은 좀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뭐 솔루션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ICT라든지 바이오, 뭐 커머스 이런 이 전문 업체로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이종장기 및 치료형 세포 조직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상 지금 뭐 다른 섹터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섹터를 굳이 봤을 때는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고 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 바이오가 아니어도 이제 괜찮은 테마들이 또 있어요. 그 테마가 뭐가 될지는 또 키워드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좀 바이오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띄워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근에는 화재 대책 발표 수혜고요. 뭐 이런 바이오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화재 대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지금 아마 엠젠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현재 이제 어찌됐든지 화재 대책이라는 거는 이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이 방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나왔죠. 이제 결국에 뭐 화재 대책이라는 게 어쨌든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건데 화재를 더 크게 번지는 것도 막는 것 역시도 하나의 대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 이 소방 장비를 확충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 이 지금 뭐 보통 이게 화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소방 장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 일반적인 이 화재 장비 가지고서는 좀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화재 장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장비가 아무래도 확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지금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가 아마 지난달이죠. 지난달쯤에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을 30초 만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화재 기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화재 우리가 지금 화재 대책 장비라고 우리가 소화기만 생각해봐도 사실 불은 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일일이 막 다 들고 뛰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화재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골든 타임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화재가 시작되고 나면은 보통의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들이 다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소방차들이. 예, 그렇죠. 예. 뭐 소방차도 그렇고 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게 그냥 30초 만에 뭐 소화기처럼 뿌려가지고 진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무인화 시스템으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어쨌든 뭐 당장에 이런 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소방차가 당장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0초 만에 심지어 이제 99% 정도라고 해요. 불꽃이라든지 이런 연기, 그러니까 연기나 불꽃을 99% 감지해가지고 거의 그냥 사전에 딱 하자마자 바로 진압해버리는 이런 이 무인화 시스템을 이제 이 개발을 했고 이제 8월 달에 출시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화재
대책 발표 수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정부는 이제 지금까지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는 아니겠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만 본다 하더라도 국내 지하주차장에 다 깔린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실적적인 모멘텀으로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젠솔루션이란 기업의 충분히 반사이익이라든지 상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엠젠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돼지 신장 인체 이식기술 부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좀 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드디어 60대 환자를 가지고서 이 유전자 변형한 돼지 신장을 뭐였습니까? 이식한 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좀 살고 잘 되나 싶었더니 아쉽게도 뭐 안타깝게도 일단 뭐 2개월 뒤인가 사망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주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스타트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 아픈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번 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뭐 할 수 있다. 정말 더 발전하게 되면은 뭐 우리 진짜 장기를 그냥 갈아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인류적으로 뭐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같기도 하고 좀 이게 해도 되나 그런 부분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엠젠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돼지 신장 인체를 가지고 진짜 뭐 직접적인 기술 뭐 이식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이런 네. 기업은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번 이 돼지 신장을 이제 이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기술이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가지고 이 이식 기술이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유전자 가위 자체가 사실상은 작년에 이제 FDA에서 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이 치료제가 사용이 허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당장 올해 이게 이식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빠른 발전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엠젠솔루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의 유전자 가위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정말 이제 9월달 당장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반사익 수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반사익으로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 엠젠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저는 그냥 뭐 늘 차트를 보고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만 봐도 최저예요. 심지어 이게 수정주가를 적용한 가격이긴 하지만 수정주가 적용 전 최고가가 187만 9,610원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180만 원대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정주가라는 건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뭐 주식을 뭐 없앴다, 소각했다, 만들었다, 뭐 감자했다 하면서 그 당시의 가치가 이 당시 뭐 수정돼서 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000원대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90년대보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젠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지금 사실 뭐 당장에 100만 원까지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네. 이런 기업의 가치, 과거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인 최저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1,55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할매 포지션 잡아봐도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1,550원 아래로 잘 모아간다고 하면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3,500원 정도 이 당시에 고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두 가지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 엠젠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꼽아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샤페론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9%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자, 추가 전략 좀 들려주실까요? 샤페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차트가 워낙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더 올라간다 해서 뭐 팔 이유는 없어요. 지금 사실상 3,000원대를 지금 저항으로 막고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원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저항대 지금 뭐 과거 고점 3,590원 이 당시에 저항 지금 소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얼마든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3,000원 지켰는지 보시면서 목표 가격 6,000원까지
정도까지는 또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신시웨이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59% 수익률이 났는데 이것도 좀 들려주실까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이 났다가 또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긴 해요. 네. 다만 이제 뭐 월봉상 봤을 땐 지금 아직도 저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하셔도 좋고 8,000대를 안 깨면 홀딩하셔도 좋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12,000에서 16,000까지는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주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어 의심치 마시고 잘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과 신시웨이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 증시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부에서도 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처음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돌아올 낌새를 우리가 좀 보고 있어야 그래야 좀 투자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뭐를 봐야 할까요?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현물이죠, 현물. 현물. 주식으로 못해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그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코스피도 역시나 못해도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매수를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연속성이 좀 있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수급이 한 번이라도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시장 자체를 우호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게 가장 크게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나름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제 보고서를 낮게 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하향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 선물 옵션 시점이 단기적으로 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대규모 수급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경우 그때를 좀 눈여겨봐서 그때부터 좀 투자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볼게요. S&D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밀기계공업에서 방위산업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방산용 핵심 변속기 생산 전문 기업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고 튀르키예 BMC, 여기도 회사죠. BMC양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실 방산주는 이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분쟁의 분위기도 살펴야 하지만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봐야 할 부분이 많은 섹터인데 방산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방산주가 우리나라 이제 군인이 제가 군대 시절만 했을 때도 60만 명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몇만 명인 줄 아시나요? 글쎄요. 지금은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군 부대 인원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상비군이라고 해서 2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군 부대 요원으로 빠질 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20년에 33만까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20대 기준으로. 예. 그리고 25년에는 22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복무 기간도 26개월에서 18개월로 8개월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역시나 뭐 예비군도 포함이 되겠지만 모병제가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전방 부대들이 이제 통폐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통폐합을 하면서 뭘 할 거냐? 양보다 질로 계속 승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적인 건 뭐냐? 첨단 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병력에 대한 거를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전투병을 떠나서 간접적으로 운용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으로만 접근을 하는 그런 병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부대라든지 뭐 로봇 부대 뭐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그런 전환에 대한 시점으로 바뀌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화 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 질로 계속적으로 이 노후화된 그 전투 관련된 무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가 결국엔 이제 지금 분단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쵸, 예. 분단이라는 생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셔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방산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쟁이나 이런 그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이제 첨단 기계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산주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하나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제목은 성장을 가속화시킬 그 방산 변속기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1959년에 설립된 정밀기계 공업 업체인데요. 이제 방위산업 제품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 체질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방산용 핵심 부품 변속기에 대한 전문 업체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위사업청 관련된 부분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변속기를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 변속기는 이제 전차 등의 동력을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거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그리고 냉각 장치 통합을 해서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동사가 계속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는 1500마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5마력 그리고 600마력, 60마력까지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변속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K10의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천마나 비오 같은 적용 제품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운수장비 사업에 대한 비중이 99.1%로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동사 그 수주 잔고까지 확대가 되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주 내역의 시사점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수주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년 9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향 K9 관련된 변속기 조립체가 이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K9의 2종 수출 사업으로 변속기 조립업체에 대한 계약이 합산으로 한 4,786억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7월에 루마니아 국방부로 인해서 1조 4천억 정도 이 K9 자주포 수주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K9 해외 수출이 계속되면
동사에 대한 수주도 이제 해외 쪽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23년 1월에 튀르키예 BMC양 알트레이 관련된 주력 전차용의 자동 변속기 공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계약 포함해서 2,671억의 수주를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 관련된 주력 전차 개발 시제품에 대한 독일 업체가 원래는 이 알트레이 쪽에 공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S&T로 넘어오면서 이 관련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해외 쪽에 대한 글로벌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현대 로템에 대한 K2 4차 양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동사가 변속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로템의 K2 4차 관련된 양산에 대한 부분도 동사에 대한 변속기를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양 수출과 루마니아 진출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쪽 관련돼서도 역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갑차의 필수 부품 이렇게 생각하면 포라든지 뭐 어떤 궤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핵심 부품이 바로 변속기인데 이걸 독보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S&T 다이내믹스다. 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1차적인 관건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이제 뭐 전쟁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푸틴이 뭐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9월 10일 날 1차 토론회가 진행이 되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한 398억 정도, 400억 정도 있죠.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3,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융자산이 한 567억 정도가 있고요. 투자 부동산이 969억 정도 있어서 네. 총 5천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사가 3년간 주당 액면가액 배당을 한 2,500원씩 계속 꾸준히 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2,500원을 했거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도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500원 이상 배당금을 아마 책정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당 기대도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적정 목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사가 이제 그 어제가 기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가 기준으로 수익성적인 것만 평가를 하면 PER이 한 7.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0배 정도만 감안을 해도 한 28,000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거를 무시를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지금 가격대 한 2만 원 정도를 잘 유지를 해서 반등을 좀 한다라고 보면 좀 반등 강도에 따라서 좀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적으로는 한 24,000원 이상, 25,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25,000원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차 기술적 목표가 25,000원 S&T 다이내믹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솔케미칼인데요. IM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18만 5천 원 하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 중심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 메모리 업황 개선, 이게 전방 고객사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제외 부문의 실적 회복세가 다소 더딘 흐름이고 미국 대선 이후 전기차 시장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 자, 여기에서 리포트가 나온 건데 하향 의견입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저점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들려주실까요?
예,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이 저점을 만드는지 저점을 확인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악재 연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캐즘도 있고 포비아도 있고 전기차 폭발 관련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는 악재가 좀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반등할 거리가 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하고 악재만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할적인 접근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공포에 살아 뭐 이런 얘기는 어디서나 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IM증권에서 18만 5천 원 하향 조정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성장성이 재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로 제목을 쓴 것 같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하반기 반도체 소재 중심이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동사의 하반기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으로 전방 고객사 가동률 상승에 대한 효과로 점진적인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회복세가 다소 느린 게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 쪽 관련돼서 판가 인상 안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실적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된 프리커서 관련된 부분도 매출세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Q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것도 하반기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로 진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바인더와 연결 자회사인 테이펙스의 2차 전지 테이프에 대한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가동률이 하락이 되면서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뭐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060억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80억 정도 추정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전기차 시장 수요의 둔화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이제 꾸준히 방향이 돌아서는 거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더 외에도 2025년에 본격 양산을 목표로 이제 주력 배터리 셀 업체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평가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된 파일럿 라인도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11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만 안정이 되면 동사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 두 축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반도체 소재는 잘 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한 저평가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면 이제 수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 매도가 결국에는 1조 1,800억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투신 쪽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세가 커서 1조 한 8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적정 목표가를 여쭤볼게요. 자 지금 얼마로 이게 하향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자 얼마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차트로 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바닥이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지지를 했었던 한 14만 원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좀 짧지만 14만 원까지 보고 나서 안정세가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 리포트에서는 원래 24만 원이었다가 그 네. 다음에 이제 하향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자, 팀장님께서는 1차적 기술적 목표가 14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44조 9,045억 원으로 작년 한 해 거래 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TMF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수시 검사 결과 PF 대출 채권 매각 과정에서 부실을 이연할 목적으로 편법 행위를 한 기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이 6만 3,610원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20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시내 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4만 원, 대형마트는 약 29만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매출액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가 서서히 현재 강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휘발유 혹은 지금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이런 환경, 미세먼지를 절감시킬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본격적인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도 늘리겠다, 생산과 판매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절감 장치인 캐니스터를 납품하는 코리아 FT도 같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현대차가 10월 달부터 미국 본토 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의 30% 정도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역대급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도 캐니스터의
지금 장착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차의 성장과 함께 직접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 심지어는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의 변수가 상관없는 오히려 호재성 뉴스를 좀 띄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500원 이하. 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최근 증시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 자리는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단기 반등 나올 때 5,900원짜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5,200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눌림목이 사서 단기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전략 여러분께 꼭 수익 지켜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 잡아두셨죠. 현대차가 이 미국과 인도 내에서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 생산 시작과 함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5,900원, 손절가 5,2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금투세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를 걱정할 만한 시기입니다. 왜냐한다면 세금을 낼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전에 팔자라는 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금투세나 대주주 양도세에 좀 걱정이 없을 만한 기업이고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의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뭐 좋을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쁠 게 없어요. 2차 전지가 올해 상승이 나왔냐 하락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금투세라든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가 나오려면 수익 중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손실 중인 거나 본전이거나 약수익 중인 거에 대해서 사실 세금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그 금투세라든가 그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좀 배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덜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보시면은 전체 주가가 좀 많이 밀리더라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은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기업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올해 관심 왜 가져되냐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50%에서 60%로 상승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전고체 85%를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비율을 한국 걸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10%를.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양극재 캐파는 이렇게 좋은데 이 양극재만큼 전고체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못 나오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생산량도 얼마 없지만 애초에 전 세계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걸 또 거기서 배제를 하게 되면 더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내년부터 또 에코프로머티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그 가동률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만큼이 매출로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원가, 이 판가 자체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상대 판가가 저가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판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반등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5배, 6배 이상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너무 낮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량도 내년에 2배, 3배 늘고 거기에다가 양극재 캐파도 늘 거고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이 차트상 흐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가를 좀 올려주면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음봉이 조금만 나오면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애초에 높지 않아요. 자, 얘기했죠. 올해는 세금 낼 게 없어요. 실제 2024년 시작이 이 구간인데 시작하고 나서 아무리 그날 매수를 했어도 사실 뭐 본전이거나
또는 손실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긍정적이다 보는 거고요. 시초가 이하 매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저희 108,000원 라인대 돌파를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나오면 당연히 그 이상 매물대까지도 올라올 만 하겠죠. 1차 목표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구간입니다. 85,000원 라인대고요. 이 85,000원이 매물이 제일 많은 구간이에요. 적어도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사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봉 눌려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장을 관통하고 있는 금투세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0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나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부터 볼게요. 면역 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유한양행이 같이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좀 받았고요. 네. 지분도 일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한양행과 협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더 주목받고 있는 거는 머크의 키트루다 같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공동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기술을 사갖고 가서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임상을 해보고 병용 임상을 한 다음에 이 기술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을 이제 오히려 사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 키트루다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향후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이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의구심을 좀 해소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뭐 한 14,000원대가 항상 조금 부닥치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좀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뭐 B컷을 하냐, 뭐 0.25를 내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B컷을 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갑자기 뭐 경기 침체 이슈로 빠지고 이랬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건 지금 기정사실화 돼 버렸죠. 예, 연내에.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어차피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중에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GI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SAMG 엔터, 네, 지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내 마음이 두근두근. 제가 이 영화를 2번을 봤어요. 아, 그래요? 저희 이제 아이가 둘인데 아. 지지난주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네. 지난주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아. 근데 또 보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엄마가 보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의 핫쇼핑이 지금 1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예.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리고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뽀로로 극장판이 이제 93만 명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랑의 핫쇼핑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이 전부 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나왔던 작품들이거든요. 예. 거의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100만 명을 넘은 작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 당시 한 200만 명 돌파했다고 했는데, 뭐 200만 명까지 돌파하면 더 좋겠지만 200만 명 돌파를 못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뭐 한반도의 뭐 공룡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화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야, 예. 네. 근데 이번에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화에 성공을 했던 작품이 다시 극장판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더 많은 어떤 그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경우가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오늘 상한가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보고 와이프가 같이 보고 왔는데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SAMG 엔터에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네. 예, 학부모들이 엄청 쓰고 있죠,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데 왜 적자가 날까? 이런 거에 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사실은 사랑의 핫쇼핑이 저는 그래서 한 5세부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도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도 보는지 몰랐는데 초등학교 남학생들도 거기 주제가를 따라 부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지금 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난 여자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좋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일시적인 신드롬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 핑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예, 그 등골핑이라고 하죠. 파산핑. 예, 그러니까 그 계속 뭐 나오는데 인형 한 마리에 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게 그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잘 잡았다. 예, 그래서 예전에 뽀로로의 실패를 이제 어떻게 보면 뽀로로는 초반에 이게 판권이 막 찢어지면서 약간 실패를 했는데 SAMG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 저는 괜찮은 아이템을 잘 물었다. 이번에 이제 이 상승이 생각보다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려운 시장 안에서 이 종목 얘기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웃을 그러니까요. 수 있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하이닉스 분위기 사실 안 좋았습니다. 삼전과 함께 동반 약세 흐름 보였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양전에 성공을 했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네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제가 말은 좀 부정적이어도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네. 예, 일단 뭐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원대 오늘 15만 500원을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경기 침체 이슈를 지난번에 반영해서 8월 5일날 빠졌던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15만 1,600원이었는데. 요때와 좀 비슷한 자리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20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가 개별적인 안 좋은 이슈로 빠진 거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반도체에 직격탄을 좀 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다라고 또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숫자가 부러져서 빠졌던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숫자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네. 선제적으로 뺐기 때문에 반등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뭐 제가 오늘 5를 들긴 했지만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게 네. 용기가 좀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기도 어렵고 예, 팔기도 그러면 어렵고. 좀 용기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좀 용기가 안 난다면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라고 조언 주셨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 X 주셨네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끝낼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좀 실망감으로 좀 마감이 됐고 네. 브로드컴도 사실은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조금 어긋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침에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 부분 하락을 많이 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이라는 것이 지난번 한 7월 달에 처음 발생하고 나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도 아주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직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쌍바닥이겠지 하고 매수하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담감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딱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런 욕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며칠 더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이 15만 원 초반이 확실히 지지선이 맞다라고 확인됐을 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OX로 갈리긴 했지만 두 분 다 지금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투심이 얼어붙은 게 문제다. 좀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데서는 의견이 좀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실리콘2를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권가에서의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리콘2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엇갈리셨네요. 자, 이번엔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리콘2가 꺾이면 우리나라 화장품주는 다 집어 던져야 된다. 이게 저의 그 이론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리콘2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을 잘해서 좋은 것들을 소싱을 잘해서 결국에 잘 파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지금 북미 쪽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창고를 또 2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인수해서 700억대 투자를 또 했고요, 단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기회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대륙으로의 진출, 그다음에 신흥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인기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실리콘2의 실적이 가장 먼저 부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전히 그 6월 이후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흘렀던 자리라고 보면 조정을 잘 받고 이번에는 다시 우려해서 8월 데이터를 보고 기대로 좀 바뀌는. 근데 지금 매크로 이슈가 좀 안 따라주긴 하지만 여기에서 매크로 이슈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한 6,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본 주실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지금은 한번 모험을 걸어볼 자리다. 예, 이게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평선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61선을 한번 돌파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자리에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 그러니까 일부 조금은 좀 비중을 좀 담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0% 사고 싶으면 한 절반 정도는 매수를 좀 해보실 필요 있고 오히려 이제 한 45,000원 이상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 실리콘2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뭐 저는 뭐 실리콘2 다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 주려면 3분기 실적에서 좀 많이 그 퍼포먼스 내줘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건 상당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지난 5월달 같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 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추세가 전환되었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순환매에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일부 실적주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는 실리콘2 못 가면 화장품주 다 집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화장품주들보다는 약간 뭐 필러라든지 뭐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미용 시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화장품들 특히 올 상반기 화장품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최근 7월달, 5월 한 6월달, 7월, 7, 8월달이요. 7, 8월달 같은 경우는 슈젤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좀 이슈가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조금은 가성비라 그러죠. 그래서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투자 2,000억 제3자 배정 예지가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안일했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 쪽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3분기를 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쪽보다 오히려 보톡스 필러 쪽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만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에 국내 출시 앞두고 있죠. 관련 종목들 시세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갈렸네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장주들은 그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펜티지 랩 같은 경우도 약물 장기 지속 보유 관련된 특허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여전히 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8,000원, 19,000원대 어떤 매물 부담감을 단번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다라면 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7월 달에도 좀 긴 윗꼬리가 나왔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긴 윗꼬리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다 오늘 그래서 이겨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좀 확인하고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오늘 X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세의 연속성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X 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은요? 예, 일단 이게 펩트론이 주도를 하다가 인벤티지랩으로 넘어갔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아마 주도주인 펩트론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죠.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 수출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유한양행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기술 장기 지속형 그 기술이 서방형 기술이 오히려 이게 또 글로벌 진출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펩트론에 기대했던 거를 지금 다시 인벤티지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9월 한 3일경에 그게 한번 반영이 됐다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시장이 밀리면서. 근데 다시 오늘 이게 이틀 동안 빠졌던 거를 거의 그냥 하루에 다 그냥 만회를 시켰다라는 거는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 다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한미약품과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부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인벤티지랩은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좀 업사이드의 그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과 협업 관련해서 상방 열려 있다라고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무려 3종목에 대해서 X 의견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지금 종가매수 해도 되겠다라고 보는 종목 있으세요 따로? 얘네 말고? 이거 말고요? 네. 더 있지 않나요? 네. 뭐 APR 같은 APR. 경우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소위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반 고기반 느낌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의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여기서 주식을 샀다가 마음고생을 하느니 며칠 좀 확인하고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며칠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사실 때는 약간
손실 가능성이 좀 제한된 종목군들, 약간 대형주 종목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은 통신주나 어떤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유가 하락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를 산다라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이 안 좋은 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있는 거라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기 침체가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온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방어주라고 해서 버틸 재간은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이 안 좋고 빠질 때는 방어주도 같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어주, 통신주 같은 경우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왔어요. 한 최근 한 달 정도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 앞으로 시장이 빠지니까 통신주가 더 퍼포먼스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접근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이상 빠지는 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APL 바이오 간단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거 포인트 한 번만 잡아주신다면요. AP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형 디바이스 제품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중국에서의 홈쇼핑 쪽으로 해서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아마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영국 쪽에서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 디바이스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샵이라든지 피부과를 가가지고 어떤 케어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소형, 중소형 디바이스 제품으로 변경을 좀 하는 것이고, 또 APR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목된 화장품이라든지 부가 제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6월 달까지 상승했었던 거는 약간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승했었고, 7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흔들렸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마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반등이 나와 성공을 좀 했는데, 여기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35만 원, 4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좀 약간 눌림목이 나와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특히 이 고점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장 초반 우리 시장도 상당히 냉각된 분위기를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더해진 우리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추석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상당한 이벤트가 많이 대기하고 있죠. 오늘 밤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또 공개가 되고요. 미국 대선 토론도 대기하고 있고, 물가지표 발표도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CPI, 12일에는 PPI 공개되니까요. 관련된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야기한 불안감 속에 장 초반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500선 아래에서의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역시 힘을 더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대 하락으로 마무리됐고요. 2,53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일부 종목에 대한 적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한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장 막판에 그 상승 탄력 더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넘는 강세 714선을 기록했고요. 개별 섹터로 보면 위고비 출시 기대감과 관련해서 비만주 쪽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미용 의료기기단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사들의 TP 하향 리포트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대부분의 물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장 초반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전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죠. 0.38% 밀리면서 15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LG엔솔이 1%대 강세,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0.8%대 상승, 기아차도 0.8%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반 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밸류업 관련해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삼성물산도 0.95% 하락, 네이버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0.29% 오름세, LG화학은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들어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본다면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1%대 상승률, HLB가 5.8%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학회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간암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신저가 흐름 기록을 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의 강세, 클래시스가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휴젤도 2%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일부 비만주의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위고비의 10월 국내 출시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천당제약은 장 초반에는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1%대의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은 1.05%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실리콘투의 강세 상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무려 10% 넘는 강세권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0.15% 약세, HPSP는 0.41%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고민이 많은 시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뭘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아이폰 16 관련돼서 지금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광고 회사들조차도 좀 있으면 우리나라 출시하니까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 네, 그만큼 이제 대외비로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스펙도 정확히 뭐 물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발표가 되고 나서 IT 섹터의 투심,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쪽의 섹터의 투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또 어느 섹터에서 반등이 주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유창희 본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선방하면서 네. 마감을 하게 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 상승이 있었던 것도 사실 코스닥은 아침에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 8월 5일 저점 종가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오늘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지만 또 한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준다면 오늘 선반영됐던 것이 내일 다 실망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뭐 0.5%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일 오늘 되돌린 거에 일정 부분 또 하락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 강도가 중요하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그것이 연소성을 얼마나 띌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공개와 관련돼서 미장에서 기술주들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 여부 체크해보자. 이건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더불어서 미장에서 반등 강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이 보수적인 대응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그 의견이신가요? 일단 뭐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그냥 숨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잘못 쫓아가면 사실은 이게 포트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뭔가 내가 대응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계좌가 망쳐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추려내고 또 어떤 종목을 편입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일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여전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이오 섹터가 지금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덜 빠지고 반등도 제일 빨리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주로 수출주라든지 숫자가 좀 정확히 보이는 종목에 대한 것도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뭐 전력기기들 그다음에 지금 식품주까지 삼양식품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확실한 숫자가 보이는 쪽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 투자보다는 방어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섹터를 보자면 금리 인하 수혜 그리고 숫자가 잘 찍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순환매가 나온다면 반도체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종가상으로 플러스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내일은 삼성전자도 충분히 플러스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일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금융주 쪽에 어떤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반도체주 말씀해 주시면 반도체주 내에서도 혹시 뭐 소구장 쪽을 봐야 할지 큰 기업을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 강도가 얼마나 중요할지 좀 중요하다 생각. 반등 강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좀 보신다라면 약간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얼마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아직은 명확하게 이거다는 그 이벤트가 FOMC일지 아니면 실적일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8월 5일에서 8월 중순까지 강하게 반등을 줬었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랑 지금은 다른 점은 그때는 정말 수급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면 지금 수급보다는 약간 펀더멘털이 좀 안 좋고 훼손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좀 가격하게 또 반대로 반등을 줄 때는 상당히 좀 약하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온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한 9월 중순 이후에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된 반등이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한 2, 3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공격적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본인의 종목이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답이다라고 확건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께서 바이오 쪽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바이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제법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바이오 추세가 살아있는 쪽, 사실은 바이오 추세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와중에 조금 눌림목이 나오는 거라서 충분히 분할 매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전보다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좀 확인을 하면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제약 바이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로 출발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처럼 칼날이 떨어지는 시기에 무리해서 잡으려 하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